네, 저는 해운대 국민병원 홍보팀에 근무하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이고 8월의 주제가 치매 건강교실이에요. 오늘 치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 건데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이셨는데 저희 신경과와 인지장애 치료센터 뇌신경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 치매, 파킨슨병, 말초 신경질환, 손발 저림 같은 거 이런 거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조유나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전문을 하시고 수원 윌스 기념병원 신경센터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시고요. 저희 병원의 인지장애 치매센터장으로 계시는 조유나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지요? 네. 저는 우리 해운대 부민병원 근무한 지가 2015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제 올해로 8년 차 됩니다. 병원 처음 오픈할 때 합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건강교실을 매년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었고요. 이제 올해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건강교실 진행하다 보면 신경과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보는 과인지 잘 모르시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고 그게 이제 처음에 이 과가 정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에 대한 병들을 보다 보니까 이 신경과가 다루는 질환이 다소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의사들이 보는 질환들은 뇌신경, 머리하고 손발의 모든 신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신경과가 생긴 지는 이제 올해 꼭 40년이 됐는데 이전에는 이제 내과의 한 이제 분과로서 같이 환자를 보다가 이제 분과가 된 지가 이제 꼭 40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질환들이 이 이제 중풍, 옛날 말로 이제 뇌졸중 중풍 환자보다는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원해서 오는 환자들도 많고요. 또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이 없다, 노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체계적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환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환자들의 이제 인식을 같이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 교실에서 이제 저희가 주제를 치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언제 병원에 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자체는 환자들이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만 주로 이제 50대, 60대 환자들이 자꾸 치매에 대한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슬라이드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치매 어르신을 간병을 한 그런 이제 히스토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내가 아픈 거하고 내가 어떤 기억을 잃어가는 거는 남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게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좀 올 수 있어서 더더욱 환자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자꾸 많아지지만 실제 유병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특이한 것은 이게 지금 치매 환자 중에 3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 실제로 저희 이제 신경과에 오시는 해당 질병의 환자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게 치매가 여성한테 잘 발병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인 의미일 수 있고요. 아직은 남성들이 이제 알코올이나 담배 때문에 암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환자의 사망률 중에 암을 제외하고 나면 치매로 진단이 아주 순수하게 된 환자의 남녀 성비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치매 환자 중에 3명 중 2명은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들 보시면 이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건데 이게 지금 2050년까지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제 2배씩 20년에 2배니까요. 현재 이제 매년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숫자가 크지 않으나 그래프에서 보시면 2030년, 40년, 50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치매냐, 우리가 치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 자체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치매는 질병 이름이 아니거든요. 치매는 증상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통을 우리가 병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는 두통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치매는 그냥 기억력이 없어지는 어떠한 증상을 그 중에 치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치매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건망증이 치매다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제 정답을 그렇게 드렸겠죠. 이제 이거 뭐 OX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건망증이 치매다 했을 때는 정답은 건망증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환자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또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치매인가 보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치매 환자들은 예전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반찬이라든지 내가 뭐 주차장에 어제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이런 아주 단기적인 기억력의 문제를 겪는다면 이제 치매 생각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일어났던 일 전체를 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탈 사건 전체를 아주 있었던 일도 아닌 것처럼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신다든지 또는 이제 이전하고 맥락이 없는 기억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치매에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는데 복잡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함부로 치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치매에 대한 진단 기준이 계속 명확해지고 있는 상태고 단순하게 기억력이 없어서 치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 슬플 일이 아닌데 슬픔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검사하고 아닙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얘기했을 때 정말 행복해져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력이 없다고 이제 내가 건망증이 있다 해서 치매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치매는 완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치매 중에 우리가 완치를 하려면 치매 중에서도 이제 세부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는 이제 이런 타입이다. 어떤 환자는 이런 타입이다. 이런 분류를 잘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는 사실 완치를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반 정도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나머지 30-40%는 치매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인지 기능이 잘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이제 뻔한 얘기 같지만 저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칙입니다. 운동을 한 번 해서는 전혀 치매가 예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운동을 한 번 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풍부해진 혈액들이 뇌신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뇌를 상상을 해보시면 뇌만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것들은 약으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사우나 가시고 욕탕 가시면 좀 손발이 따스해지는 느낌이 드시지요. 그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욕탕에 가셨을 때 우리 어린애들이 사우나를 좋아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다소 혈액순환이 건강에는 문제 없지만 다소 느려지기 시작할 때 사우나나 어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본인이 몸으로 체감하시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뇌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가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 규칙적으로 했을 때 사우나 자체는 이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사실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하는 것에 어떤 운동이 들어갈 것이지 환자들한테 욕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라는 거는 병의 이름이 아니고 처음에는 지적 능력이 정상이던 분이 이제 각종 질환이 생겨서 그 질환의 결과 때문에 지적인 수준이 조금 감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환자들을 모시고 올 때 사실은 치매 환자분들은 내가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이제 자식들 손에 끌려오시거나 또는 본인이 걱정이 너무 많아지셔서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분의 일상적인 생활이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되시는지, 우리가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직업으로 잘 역할을 하시고 있는지, 일상에서 어떤 운동이나 식사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내시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보호자가 같이 오셨다든지 또는 저희가 인지기능 검사, 이따 저희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환자를 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일상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저희가 치매로 진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뇌에 문제가 있다 해도 진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저희가 검사를 할 때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환자하고 만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어떤 변화를 최근에 겪으셨는지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 중에 여러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걷는 거를 좀 자세하게 봅니다. 이제 걸음걸이라든가 걸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뇌 기능이 굉장히 좋다는 의미를 이제 거꾸로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행을 잘 하시려면 뇌의 많은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경과 전문의들은 걸어가는 모습 봐도 어느 정도 뇌를 저분은 찍으셔야겠다, 뭐 그 정도는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써 있는 신경학적 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걷는 거, 걸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뼈에 문제가 없으셔야 될 거고 근육이 좋지는 않더라도 걸을 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좋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운동 잘 하시고 보행에 문제 없는 분들은 치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건 뇌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시작되고 조금 한 2, 3년 정도만 지나도 사실은 운동을 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보행이 약간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 예방도 될 수 있고 뇌 기능을 이제 더 깎이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들은 저희가 이제 MRI라든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 검사들을 통해서 뇌 기능을 우리가 서류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서류 평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진단을 할 때 일상생활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을 보게 되고, 그다음 이 치매라는 증상이 생기게 된 원인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라는 증상이 나올 때 그 원인 병에 따라서 이 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들은
이제 우리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완치할 수 있는 병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평가는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들 말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 위생에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복잡한 기능을 요하는 것 중에선 돈 관리,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 이걸 BPSD라 부르는데 이 망상이 있거나 환각,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감동이 없고 쉽게 화내고 뭐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증상일 수 있는데 이제 BPSD 증상은 아주 광범위하고 이 증상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는 약으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 약이 가장 환자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보호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큰 경우가 이런 BPSD 증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 기능에 대한 문진들은 이제 서류 검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인지 기능에 대한 문진 써 있는데 기억, 언어, 시공간, 주의 집중 계산, 전두엽 5개거든요. 저 5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30년 이상 뇌 기능만 연구한 신경과학자들이 우리의 뇌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저 중에 기억력만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도 언어와 시공간과 계산, 전두엽이 정상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치매라고 진단을 처음부터 하질 않습니다. 아주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언어장애만 있을 경우는 언어장애 환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 할 때는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중에 기억력은 반드시 떨어지면서 나머지 4가지의 기능 중에 1가지 이상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진찰이라든지 MRI 또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데 그거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인을 평가하는 것도 아까 앞에하고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MRI나 이제 MRI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의 원인 질환 중에는 이 MRI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안에 예를 들어 뇌종양이 있어서 기억력을 포함해서 환자가 난폭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저희가 치매의 상태이나 원인은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에 대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완치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MRI나 CT 안에 우리가 뇌종양은 없지만 이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이 있다 했을 때는 이제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구조적으로 뇌를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도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뇌혈관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구조적 신경 영상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실이 확장되거나 뇌가 좀 위축됐다는 건 작아진다는 의미고요. 백질이라는 거는 이제 뇌 안에 심부, 뇌 껍질이 아니라 뇌 안에 심부가 이제 좀 노화가 되는 것들, 종양 이런 것들을 이제 CT나 MRI로 찾아내게 됩니다. 사실은 CT 같은 경우는 저 안에서 보시면 이제 백질 변성, 뇌 위축 이런 거에는 좀 덜 민감해서 CT로는 저런 것들을 못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고요. 이제 MRI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좀 이제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MRI 시행이 어려울 경우 또는 이제 90대 이상 환자들은 MRI 통 안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촬영을 하시는 게 좀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CT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신경 영상은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매를 저희가 분포를 보면 치매라고 확진을 했을 때 근거가 되는 원인 질환 중에 이제 70%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10명 중에 7명이니까 꽤 많지만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조금 진단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치매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보통 환자들이 많이
TV에서 보시는 치매하고 좀 유사한 증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유명인들을 많이 보시니까요. 이제 영화배우 이제 윤정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환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올 정도의 환자들은 이 중풍, 뇌졸중 때문에 몸에 마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혈관성 치매라고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은 뇌졸중 때문에 좀 마비가 있었대. 마비가 있는데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나 봐. 이런 식으로 많이 대하게 되시고, 파킨슨 치매하고 루이체 치매가 좀 비슷한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킨슨증 환자한테 오는 치매들입니다. 루이체 치매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주 그렇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하나 이제 전두축두 치매라 해서 전두축두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망상이라든지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진료실에서 저희들이 감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많이 TV에서 보셨을 텐데 보통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지.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자주 만나던 식구들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증상을 떠나서 이 왜 생기냐면, 이제 정상의 뇌를 보시면 좌측에 뇌가 좀 통통하지요. 그러니까 주름과 주름 사이 공간이 좀 좁고 이 뇌 주름들이 맞닿아 있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시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 뇌 자체가 많이 쭈그러들어서 주름과 주름 사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넓어지고 산은 좀 작아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현미경으로 실제 찍어보면 밑에 사진 보시면 초록색이 우리 이제 뇌에 있는 세포를 찍어낸 건데, 정상인의 뇌가 저 네모칸 안에 뇌세포가 한 5개 정도 있다 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개수 자체가 조금 적어지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끈, 다리들이 없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왼쪽은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런 연결되어 있는 악교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포에서 세포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지나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지 기능이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뇌 세포가 퇴화가 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서히 발병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초기에는 최근 일들만 기억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 보시면 이제 발병하고 나서 생존 기간이 한 10년에서 20년인데 최근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환자들이 이 점점 몸 관리를 워낙 잘 하시고, 이 무릎 수술이라든지 이 걸을 수 있게 모든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수술이나 그런 치료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평균 기간이 환자마다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제가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뵙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알츠하이머를 2015년에 진단을 했어도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이 몸 관리를 좀 하시고 식구들이 굉장히 어떤 질병의 악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병원에 자주 오시고 계속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코로나를 앓으셨지만 이제 생존 또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내시는 반면에, 이제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치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치매 자체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증상이지만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운동이라든지 면역을 챙기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폐렴 등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나빠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 저 그림이 너무 무섭긴 하지만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혔을 때
뇌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치매는 이제 저희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는 여성분들이 많지만 혈관성 치매는 아무래도 혈관이 막히는 원인 자체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혈압의 이제 악화가 흔하기 때문에 조금 남성분들한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관 인지장애라 그래서 치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뇌졸중 이후에 약간의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혈관 인지 장애로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뇌졸중은 아까 보신 바처럼 혈관이 막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교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뇌경색은 요런 이제 분류가 있는 거고요.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뇌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터져서 오시는 건데, 뇌출혈은 생각보다 뇌경색보다 후유증이 꽤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 출혈 자체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 되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의 저하가 심해지고, 또 이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기존 혈관이 안 좋았다가 터지는 경우는 이 환자가 두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치매의 어떤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파킨슨은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파킨슨은 사실 치매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이제 노인병, 옛날 말로 옛날엔 저걸 노환이라 그랬어요.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정말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학이 생긴 게 40년이고 파킨슨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는 이제 20년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파킨슨은 아직도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굉장히 활발한 분야고, 이 신약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은 완전히 생기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가 생기고요. 이제 파킨슨병 자체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도 다르고 우리가 환자의 어떤 이제 경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 환자들이 손 떨거나 다리를 끌거나 이럴 때 연세가 좀 많아지시면, 또는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이면 이게 내가 수술하고 나서 아파서 끄는가 보다 이러고 병원에 좀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시면 파킨슨병은 사실 약을 먹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완치의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연시킬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걸음걸이 자체를 이제 못 걷던 사람이 걷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근데 사실 병도 좀 어렵고 최근에 어떤 병에 대한 인지가 생긴 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파킨슨병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킨슨 환자들은 먼저 얘기를 안 하셔도 5배나 차이가 나면 매년 인지기능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진단을 할 때는 약을 먹고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이 67세 환자들 이상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인지기능 검사를 좀 권해서 이제 스크린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못된 생활 습관은 당연히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고, 이제 요거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노화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 한다 이랬을 때 단순 노화라면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그러니까 환자의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막 회춘을 한다, 우리가 없던 주름이 많던 걸 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병적인 이제 증상이 전혀 생기지를 않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힌트를 드렸을 때
약간 생각을 하면 결국 기억을 해내거든요. 결국 기억이 난다면 내가 뇌에다 저장을 했던 거라서 그걸 꺼낸 거라서 물론 힌트를 줬을 때 얼마나 빨리 기억하느냐도 중요해서 저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일반 분들은 힌트를 내가 줬을 때 결국 기억을 해내면 어느 정도 노화의 증상이라 볼 수 있고, 치매 환자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그 경험한 사건 전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딜 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놀이공원을 갔었잖아요 했을 때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 자체가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공원에 가서 우리가 언제 밥을 먹었고 무슨 기구를 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기억이 좀 없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건망증하고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 10가지를 뭐 다 읊어드리는 건 조금 시간이 모자란데 저희가 이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저희가 질문을 뭘 드리냐면 사실은 돈을 좀 여쭤봐요. 돈 계산을 실수하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환자가 바짝 정신을 차리실 때가 이제 돈 계산할 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일 돈을 어디에 붙이던 환자신데 이제 이상한 데 돈을 붙였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업무 처리를 못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그게 원래 하시던 업무이신지 오랜만에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지 앞뒤가 전혀 없이 치매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가 가장 최악의 진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기 현재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0가지 정도는 이제 치매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실 저희가 다 여쭤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다 알고 뭐 가서 내가 체크를 해야겠다 그렇게보다는 저 한번 보시고 저 중에 포함되는 게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2년에 한 번 또는 좀 자주 증상이 있다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저게 다 자동으로 검사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치매 환자들은 보통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초기는 저희가 이제 알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환자가 혼자 지내시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걸 좀 못 하시고 이제 전화 조작이 안 되니까 이게 환자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가던 마트, 시장 보러 가시는 게 이제 환자의 일인데 이게 안 되시니까 이제 4, 5년 정도 후부터는 환자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던 게 안 되니까 생활이 좀 답답해지실 수가 있고 이 10년 전후로는 환자 이걸 말기라 하는데 이거는 환자에 따라 초기, 중기는 거의 저기 써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저 말기 치매의 발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환자마다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을 드시면 중기, 초기 단계를 훨씬 길게 늘리기 때문에 말기 치매로 가는 경우는 다른 건강사항의 이상이 없고 초기 단계에서 약을 많이 드신 분들, 약을 매일 드신 분들은 저 말기에 해당하는 증상을 저기 써 있는 거에서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시기 위해서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환자들 물어보시는 게 뭐 저거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셨는데 내가 식사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님한테 밥을 챙겨 드렸는데 밥을 분명히 한 그릇 다 드시고 2시간 뒤에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 밥을 차려다오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제 방법은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저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심리적인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는 자기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져서 이제 우울감이 생기시거든요. 우울감이 생길 때는 이제 힌트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실제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기분이 좋으셔야지 우리가 치매 진료나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먹었어요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닌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좀 돌아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정보를 간단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 소통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달을 하려면 조금 그림이라든지 좀 비언어적인 활동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사실 개별적인 거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서 어떤 팁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 많이 환자를 이제 대해보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라든지 이제 보건의료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병원의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환자들이 이제 진단명에 이제 치매가 있을 때에는 이 환자들에게 어렵게 얘기하기 말고 간단하되 조금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실 수 있는 말을 해주시면 오히려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자가진단 리스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다 여기 합쳐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부터 한 5분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치매에 대한 저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이는데 이 치매에 대해서 관리법이 제정된 게 2011년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령이시거나 노인성 질병,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모든 자녀들이 낮에는 이제 어떤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환자와 함께 병원에 가시기가 어렵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사실은 지금 신경과 환자들은 보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신다면 또 식구들 중에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할 때에는 이제 여기 간단하게 써 있긴 하지만 저게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다 보니 이 까다롭진 않은데 해야 될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아닌데 저걸 신청해서 세금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 저 의사 소견서를 저희가 마음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 날 환자를 봤는지 CT나 MRI는 찍었는지 실제 치매에 대한 약을 주고 있는지 약 이름까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는 꾸며낼 수가 없고 저희가 잘 써드리고 싶어도 기준에 안 맞으면 어쨌든 급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는 이제 마음은 다 할 수 있으나 24시간 마음이 애절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본인의 라이프라든지 근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걸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환자들도 좋습니다. 저 안에 보호사 선생님하고 마음이 맞는다면 집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어떤 데이케어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어울린다면 이제 있던 우울증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저 보험제도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조금 신청을 할 때 더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족이 요양을 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에게 가족 요양비가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를 안 쓰시고 가족이 요양을 하는 게 증명이 된다면 저게 이제 가족 요양비로 이제 지급이 나라에서 되게 됩니다. 후견인 제도는 이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 뭐 필요하신 분들 외래에서 저희가 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재산 때문에 이제 이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실 때 이건 사실 저희가 제도를 소개하고 변호사하고 미리 상의를 하시면 법적으로 미리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좀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요거 저희가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제도에 급수가 있으면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실 때 조금 환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선택 방법 이거는 이제 환자들 물어보셔서 저희가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설이 좋은 병원이 다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시설을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데 이 환자들이 조금 약간 생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돌아다니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의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긴 한데요. 이게 다소 이제 운동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들은 이제 계속 누워만 계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만 누워 계신 환자들이 있으면 좀 약을 예를 들어서 신경안정제에 좀 과하게 투여가 되고 있는 요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고 요양원에 만약 환자 가족이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자주 찾아가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최근 코로나 때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집에서 잘 쓰시던 물건을 넣어드리라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를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요양원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병원에 오실 때도 하나 물품을 전달하면 환자들이 이제 선망이라든지 밤에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는 게 조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치료는 비약물을 저희가 약물을 좀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항우울제에 대한 것들이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내시고 공격적인 것도 저희가 약으로 좀 조절이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넣은 건데 이게 치매 치료하시면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게 오늘 약 먹고 내일 약 먹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약 드시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이제 1년, 2년 뒤에가 다르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제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는데 안 가시고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 설명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본 말기는 10년 전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효과에 대해서 먹어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했을 때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이 약에 대한 효과를 좀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약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약이 바뀌느냐, 보통 우리 치매 약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 우리가 최고 용량까지는 환자가 좋든 안 좋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올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다고 약을 올리질 않거든요. 치매 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치매는 초반에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약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우울한지 못 걷는지 화를 내시는지 식사를 못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치료고요. 치매의 근본적인 약물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초반에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드실 때에는 우리가 뭐 5년 이상 또는 10년까지도 이제 어르신들이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잘 봐주시고 누군가 이제 치매에 대한 치료가 너무 호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신다면 약을 좀 드시면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갈지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정말로 저희도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